최근 쇼폼 영상을 내리다 보면 심심찮게 보이는 해당 릴스. 행동 하나하나로 자신이 게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미국 젊은이의 모습이 우픈데요. 한편으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음에도 게이에 대한 이미지가 국가불문 전달이 되는 것 같아 어쩐지 신기하면서도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알면서도 모를 성소수자. 여러분은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가요? 성지향성, 성특징 등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일컫는 단어 성소수자. 소수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는 전체 인구의 약 6%로 단순히 계산해보아도 약 300만의 성소수자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고대부터 존재해왔는데요. 고대 그리스는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남성 간 동성애가 이상적인 성애의 형태로 인정받았으며, 이에 반해 중세의 기독교 법전과 이슬람 율법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명시하며 금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자체는 예로부터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사는 우리는 성소수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인권의식의 발달과 미디어에 의한 노출로 인해 소수자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예전보다 덜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성소수자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 성소수자는 정신병인가? 첫 번째로 성적 지향이 후천적으로 교정 가능한 정신질환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1973년 미국은 동성애를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분류하였으며 WHO도 1990년 이를 따랐습니다. 세계 정신의학회에서는 2016년 성적 지향을 전환하는 전환치료가 비과학적인 것임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애를 동성애로 전환할 수 없듯 동성애도 이성애로 전환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러할 필요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둘, 게이는 무조건 여성, 레즈비언은 무조건 남성스럽다. 영상의 도입부에서 그랬듯 우리는 여성스러운 남성을 게이로, 남성스러운 여성을 레즈비언으로 단정 짓곤 합니다. 미디어에서 게이는 흔히 여성스러운 옷차림과 행동을 하는 남성으로 그려지는 바람에 대중의 뇌리에 관습적으로 이성 같은 행동을 하는 이는 성소수자라는 프레임이 새겨지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성적 지향과 성적 취향을 구분하지 못하여 생기는 오해입니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나 양성애처럼 성애의 형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소수자들을 구분할 때 쓰는 개념이죠. 그에 반해 성적 취향은 이상형처럼 성에 대한 기호를 의미합니다. 비정상적인 대상과 행위에 성욕을 느끼는 성도착증은 성적 취향이 엇나간 것으로 동성애, 양성애 같은 성적 지향의 차이와 달리 자칫 다른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에 해당합니다. 셋, 성소수자 수용은 사회에 혼란을 준다. 성소수자에 대해 웬만큼 오해가 거쳐도 그동안 무지했던 집단인 만큼 소수자들의 수용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대한민국에는 성소수자 수용이 사회에 가져올 혼란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수자 수용이 정말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까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시대에서 수용되어 왔던 성소수자들. 수용한 사회에 대한 기록은 많지만 수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찾기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유교의 영향으로 혈족 중심 가족, 음양문에 대한 애착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 세상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로 많은 패착을 낳은 유교 사상은 현대에 들어 그 존재감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남존여비, 봉건제도 같은 유교적 패습들은 구시대적 사상으로 낙인 찍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죠.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 정서는 아직 구시대적 맥락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면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유명인의 정자기증 출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내비쳤던 대한민국. 가시적인 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소수자 수용을 포함해 미혼모,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척해가며 정상가족에 집착하는 실체 없는 가치관과 성소수자 중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지금까지 성소수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왜 성소수자가 제대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우리는 왜 성소수자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앞에서 다룬 것 같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각종 오해는 이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공개한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3.6%가 최근 1년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한 이 중 41.5%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많은 성소수자들이 사회 속에서 차별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수자 인식의 미비는 의료적 문제도 동반합니다. 국내 트랜스젠더 의료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조치 지식이 부족했던 경험이 40%, 환자가 오히려 의사에게 관련 지식을 가르쳐줘야 했던 경험이 35%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보다 의료 지식이 적은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으신가요? 여기에 더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차별, 모욕을 받은 경험 20%,
심지어는 치료를 거부당한 경우도 6%로 가장 소수자를 위해야 할 의료 분야에서조차 관련 인식의 미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300만 명 대한민국. 나의 인식 미비로 피해를 겪는 이는 남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지인, 친구, 그리고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은 성소수자를 수용하는 데 잡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 모든 권리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와 동행하였습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들의 사랑도 우리 같은 사랑이고 이들의 삶도 우리 같은 삶입니다.